안녕하세요. 피키맘입니다. 오늘은 시험관 아기 시술에 관련된 구독자님 이야기를 이곳에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저한테 이제 외국에서 사시고 계시는 분, 제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이님께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을 써줬는데요. 완전하게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은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 제가 다른 분들도 이걸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 담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수정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만약에 요번이 안 된다면 한국 가서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선 제가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은 그 한국에 국적이 없고 보험이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두 개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보험이 되시는 분의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국적이 없으신 분, 아예 그 보험이 한국에서 보험이 안 되셨을 때 그냥 왔을 때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부분 저의 소견도 조금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바탕으로 한 그런 의견을 조금 첨부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제 이렇게 자세한 정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을 제가 마리아 병원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마리아 병원에 제가 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을 기준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 병원에서도 다른 선생님들이 있고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만약에 그분들에게 하면 또 가격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분을 맞춰서 그냥 그 가격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또 가격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제가 하신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비용을 여쭤보셨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 국적과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신 분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제가 알았던 그 마리아 병원은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신선으로 했을 때 한 번, 그러니까 과배란 주사를 계속 맞고 난자 채취한 다음에 이식을 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 국적이 아니라 완전한 외국 국적이라면 한 7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싸죠.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신선일 때, 이때는 이제 그 기준이 신선일 때를 말하는 거고 700만 원이고요. 돈은 이제 똑같이 과배란 해가지고 난자 채취해서 이식하는 것까지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냉동일 때는 보통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 만약에 냉동으로 잡게 되면 한 9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야 이제 냉동 얼리는 비용은 이제 얼마인지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 병원에 전화해서 따로 이제 여쭤봤는데, 왜냐면 외국에 사시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가격표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원무과에 전화를 해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아 냉동 그 얼리는 비용은 얼마인지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한국 국적이 아닌 완전한 외국 국적이라면 3일 배양했을 때, 5일 배양했을 때 얼리는 비용이 가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를 얼리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대요. 저는 이 점은 정말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보험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건 외국 국적인데요. 그래서 5일 배양을 했을 때 한 개를 얼리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몇 개를 얼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배아를 자신이 얼리고 싶다면 뭐 여러 가지 비용은 자신이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일 배양에서 한 개를 얼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30만 원이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시험관하기 시술할 때 산정 검사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산정 검사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피 검사도 있을 수 있고, 정자의 활동력, 뭐 난자 그거의 뭐 나이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체크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체크하는데, 한국 국적은 50만 원 내외에서 할 수 있는데 외국 국적은 90만 원 내외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남자의 정자를 얼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100만 원 정도, 외국인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이 아닌 그 완전한 외국 국적이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얼려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정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신선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비용을 제가 물어본 걸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상담하기 전에 꼭 한번 자신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이 금액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만 듣고 뭐 먼 곳에서 오셔서 비용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를 우선 원무과에 한번 물어봐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2020년 3월 7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GS라고 그 기형아 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형아 검사가 사실적으로 생각보다 여기 비싸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가 훨씬 비싸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했을 때 하나당 이제 진짜 기억도 조금 가물가물한데, 아마도 제 생각에 한 75만 원 정도, 한 대화당 75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한 75만 원에서 환전하면 80만 원 정도? 저는 뉴욕에서 했으니까 그 정도로 했고, 최대 14개까지 해봤던, 최대, 아니죠. 14개가 나왔으니까 한 8개 정도 해봤던 게 아마, 한 번에 8개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PGS, 그러니까 그 기형아 검사만 해도 저는 엄청난 돈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 한국 국적은요, 한번 볼까요? 한국 국적은, 이 한국 국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 50만 원 정도 한 번 보낼 때, 기형아 검사를 한 번 보낼 때 50만 원 정도고, 그 다음, 이건 베이스예요. 50만 원을 베이스로 하고, 한 개당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6개가 되면, 이제 6개 이상이면, 그때 6개부터 한 배아당 25만 원씩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라면 아까 그 돈의 120%를 추가한 금액을 내야 된대요. 생각보다 진짜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PGS 테스팅 기형아 검사,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동영상을 남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형아 검사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정말 기형아 검사를 많이 했는데 못 쓰는 배아가 엄청 많이 나왔고, 기형아가 될 수 있다. 뭐 아니면 어떤 부분이 뭔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3년 동안 거의 한 번, 제 딸을 제외하고는 했을 때 정말 한 몇 번 이식한 거 외에는 나머지는 정말 다 기형아 검사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도 건강하고 신랑도 건강한데 이상하게 그 배아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착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형아 검사를 굳이 둘이 건강하다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으로 기형아 검사 안 하고 3일 배양으로 해서 이렇게 이식했는데 됐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아기가 나왔고, 근데 그 전에는 기형아 검사에서 엄청 실패를 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돈을 많이 썼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신선으로 해서
정상적인 아이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저기 한데 근데 지금 제이 양께서는 하나 지금 저랑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건 제이 양 같은 경우는 착상이 자꾸 이제 자연유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랑 좀 차이가 있어서 또 모르겠어요. 왜냐면 만약에 착상이 그러니까 착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유산이 되는 케이스는 어느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착상이 됐는데 유산이 된 케이스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좀 도움이 된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좀 알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착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착상이 돼서 신선으로 해서 마지막에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착상부터 시켜라. 중요한 건 착상이다. 너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40 거의 다 돼서 착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착상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우선 착상을 시키자라고 생각하고 그 기형아가 됐든 어떤 뭐든 그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착상을 시키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 해갖고 한 게 저희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기형아 검사 처음으로 안 하고 넣었는데 이식을 했는데 그게 저희 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서로의 의견이 좀 달라서 본인이 직접 의사 선생님 제가 만약에 추천하는 분한테 가신다면 그분에게 여쭤봐서 그분에게 자신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사실 그 신랑이 이제 한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이제 여자분 제이 양은 생리 주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언제 정도에 여기를 와야 되고 미국에 계신 남편분은 언제 정도에 근데 미국에 계신 분도 남편분도 오는 시간 얼마 전에 회사에 노리스를 줘야 되니까 이게 약간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한국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생리기 일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1일 전후로 해서 전후 5일, 6일 이런 식으로 다르다. 그러면 한 5일 전이다, 5일 후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25일 또는 2월 5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요것보다 5일 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해서 한 8일 전 정도에 오면 그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생리를 시작했어요. 생리를 시작해서 생리의 이틀째 완전 그러니까 생리가 딱 터져가지고 콸콸 흐르는 그 2일째가 됐을 때 산부인과를 방문하는데 그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좀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한 텀을 넘겨버리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서 시간 낭비, 돈 낭비니까 그거를 굉장히 잘 결정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2일째 생리 2일째 됐을 때 그때부터 과배란 주사를 맞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작하면 어느 정도 있다가 이게 과배란이 돼서 2점 몇 이렇게 됐을 때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맞게 되거든요. 이때 몇 시에 터트려라 그러면 언제 채취를 한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과배란 주사를 맞는 순간부터 대략적으로 12일 아니면 10며칠 하여튼 그 기간이 딱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채취를 하고 나서 최소 3일 뒤 또는 그러니까 채취를 하자마자 바로 정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내가 일찍 도착한 그 시간에 선생님을 만나서 대략 생리 이 정도 시작하면 생리 시작하고 나서 이제 오는 거를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신랑이 난자 채취 한 3, 4일 전 요 정도에 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렇게 한번 채취를 하고 신선을 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여기에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난자가 제대로 나와서 배양을 해서 살아남아서 그렇게 해갖고 신선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죠. 하지만 신선을 다 나왔다고 신선이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관하기 시술을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험관하기 시술은 신선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자궁의 그 두께가 그 이식할 때 돼가지고 자궁의 두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신선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난포를 터트리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찌르게 되면 자궁에 상처가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30개, 40개 막 이렇게 날 수 있잖아요. 자궁 난포가 그렇게 생겨서. 그럼 그만큼 많이 터뜨렸을 텐데 그럼 그만큼 상처가 나고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두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냉동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궁 두께랑 그런 걸 선생님이랑 다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이게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나 신선을 할 거야 라고 신선이 되지가 않아요. 내 난자가 몇 개가 나와서 몇 개 배양해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거기서 살아남았나 안 남았나도 그게 또 배양하다 보면 죽는 난자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신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 이제 채취가 돼서 바로 두께도 잘 맞고 그래서 신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궁이 아물 때까지 한 달 더 기다렸다가 얼리고 나서 다음 달에 냉동으로 이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내가 한다고 신선을 한다. 신선을 하고 한 달만 여기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딱 왔는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서 제가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났는데도 제가 기억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면 그때 3년 동안에 저는 진짜 너무 많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울고 힘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변수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많이 말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시험관하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주변에 잘 말씀을 안 하시게 되고 숨게 되고 나만의 가족끼리만 이렇게 아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회사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됐었고 회사 사람들과 그냥 단순히 저희 부모님과 신랑 부모님 요 정도만 해가지고 친한 친구들 요 정도만 해가지고 제가 별로 말하고 다니지 않았고 왜냐면 자꾸 물어보는 것조차 좀 힘들었거든요. 대답할 때 항상 안 됐다고 말해야 되고 이런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 역시 조금 감추고 다닌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울고 힘들고 그런 펑펑 울고 그랬던 적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내가 애를 못 낳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나는 언젠가 우리 자식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근데 저는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저는 했을 때 신기하게도 유전자 이제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거의 97%가 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97%가 아들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별을 알고 넣었던 적이 꽤 있어서 저는 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테스트를 안 한 상태로 이식을 하게 되면 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저희 사자도 딸이었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저나 저희 신랑이 IT 쪽에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 주변에 섬세하신 분들이 좀 딸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남자분들도 좀 약간 유하시고 좀 이렇게 좀 후덕하시고 이렇게 느긋느긋 마음이 느긋느긋 하신 분들은 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제이님께 그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크게 생각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한국에 있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보통은 안정기까지가 한 3, 4개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개월 전에는 조금 제 생각에 좀 불안한 것 같고 한 그래도 3, 4개월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제가 그래 한국에 와서 무조건 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절감적인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뉴욕에서는 정말 이 부분이 시험관하게 시술을 하는 그 부분이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뭐 몇천만 원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당연히 저는 한국에서 하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보험이 없는 케이스는 비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나 이런 거 호텔비 다 해가지고는 정말 이게 쉽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하기는 제가 정말 100% 여기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꼭 오셔서 진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강추를 드리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마음이 그러네요. 그래서 잘 선택하시고 그리고 모든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인공수정도 잘 돼서 이렇게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이라도 되지 않아서 이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한번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게나마 이렇게 제가 제 기억으로 제가 옛날을 더듬어서 생각해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그때까지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막 너무 많지는 않아서 이것저것 막 설레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조금 좀 힘들지만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처럼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원하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저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서로 경험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막 비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거는 한 사람의 경험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피키마마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가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